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함안과 창녕에는 호우경보가, 진주와 밀양, 산청, 합천, 의령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진주 수곡 지역에 61.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경남에는 50에서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곳에 따라 시간당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내일과 모레 사이 경남에는 100에서 200mm의 비가 내릴 전망이고,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300mm가 넘는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경남에도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경상남도가 일선 시군, 경찰, 소방본부 등 11개 유관기관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호우 대비책을 점검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급경사지와 산사태 위험지, 저지대 주택가, 하천공사와 같은 건설 현장 등 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을 강화하고 읍면동별 주민대피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10년간 산사태를 분석한 결과 월별 발생 비중이 7월 26.5%, 8월 57.9%로 전체 산사태의 84%가 7월과 8월에 발생했다고 집계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 위험 정보를 미리 파악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올해 영남권 산불 피해까지 반영한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통해 마을 단위까지 실시간 산사태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매출 확대를 위해 전 국민에게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죠. 그런데 상당수 지자체가 이 소비 쿠폰을 모바일과 카드 결제 방식으로만 지급하다 보니 카드 단말기가 거의 없는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훈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전통시장. 5일장을 맞아 시장을 찾은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는데 대부분 현금을 씁니다. 고정 점포가 있는 상인 말고는 카드 단말기를 가진 상인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정책에 따라 창원시는 최소 1,800억 원 규모의 소비 쿠폰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데 모바일과 카드 결제 방식으로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종이류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카드기 단말기가 어디 있노 우리가? 그래도 상품권을 주면 그래도 받는다 이가. 그건 안 되지 카드는. 대부분 고령인데다 카드 결제 수수료도 부담해야 하는 상인들은 종이 쿠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폰이라든지 뭐 카드 이런 것은 사용할 줄 사실 모르고 온누리 상품권이라든지 뭐 창원사랑, 누비자 이런 게 있는데 그걸로 해야 뭐 조금이라도 우리 종이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통시장, 특히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일 뿐만 아니라 불평등하고 또 이게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라고 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종이류도 지급하는 경남의 지자체는 창녕과 남해, 함양, 고성, 하동, 의령군 등 6개 군뿐입니다. 창원시 등 12개 시군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종이 쿠폰 발행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폐공사에 의뢰를 했는데 8월 중순이 돼야지 이게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12개월부터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면 지난달부터 미리 수요 조사를 해 대비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고령자, 노약자 이런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은 또 그 지역 내 전통시장과 이용 가맹점 등 편리하게 하고 또 그래서 저희들 이런 것 때문에 지난 6월부터 미리 지류형 상품권 발행을 준비를 미리 해왔습니다. 종이류 지급에 대한 민원이 잇달자 창원시 등 일부 지자체는 2차 지급 때는 종이 쿠폰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을 앞두고 경남경찰청이 사기 범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와 종이로 된 지역사랑 상품권 판매 권유, 구매 대행 같은 사이버 범죄가 우려된다며 주의사항과 대응 요령을 알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과 관련해 URL을 포함한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가 어제 창원을 찾아 시민 민원을 청취하고 지역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창원시청에 마련된 소통광장에선 경남도민들의 정책 제안과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또 폐점 이후 공동화가 진행 중인 옛 롯데백화점 마산점을 찾아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협의회는 어제 경남교육청 추경안 심사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남도 의회를 규탄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난해 마을교육공동체 조례가 폐지된 이후 수많은 마을 배움터가 문을 닫았고 아이들은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잃었다며 도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도민의 삶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사하는 의회 행태는 도민의 대표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창원시는 대상공원 빅트리와 관련해 공공건축가의 의견을 담당 부서에 전달했습니다. 창원시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11일 창원시 공공건축가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전망대 안전성 보완과 상부 구조물 개선, 야간 드론쇼 등의 경관 연출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경상남도의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류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최근 3년 동안 농사용 전기요금이 74%나 올라 시설 원예 재배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남 농민들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고 농사용 전기를 식량 안보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요금 추가 인상 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에너지 절약에 동참한 도민 8만 8천여 가구에 탄소 중립 포인트 인센티브 10억 6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가정이나 상업시설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지난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보다 5% 이상 에너지를 감축한 곳으로 현금과 지역 상품권 등으로 지급했습니다. 참여 방법은 탄소 중립 포인트제 누리집이나 관할 시군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감축률에 따라 한 가구당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창원 제2국가산단 재심의를 이르면 8월 말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산단 후보지에 발견된 폐광산을 폐쇄하고 주변 토양 오염 조사를 위해 LH와 협의 중이며 비용 문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